그게 이제 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보면은 발전은 이제 정산 단가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발전 회사에서는 발전을 하고 전력 거래소로 넘겨서 전력 거래소에서 그걸 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하고 전력값은 또 한전에서 저희 수공을 하고 그러는데 발전 회사가 그 정산 단가로 받는 것은 태양광은 200원. 그 다음에 수력이 84원, 수력이요. 그 다음에 석탄이 그래서 이게 13, 40, 5.7. 요게 그 시기로. 원료비. 그러니까 LNG는 100원을 하는데 거기에 83원이 아니, 연료가, 연료, 원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수력은 이제 원가는 없죠. 태양도 그렇고 수력은 태양이나 수력은 없는데 석탄은 78원인데 49원이 석탄가격이죠. 그다음에 원자력은 68원을 받는데 5.7원이에요. 해결료 값이. 그러니까 연료 값이 이렇게 적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용량이 크니까 기저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력이 100을 쓰고 있는데 한 50 정도나 이제 원자력 지금 30 정도는 기저에서 하고 있고 석탄이 한 20, 30에서 5, 60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0 중에서 40이 70도 됐다가 80도 됐다가 60도 됐다 그럴 때 그 변동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기저발전을 한 것은 발전 원가가 월등히 저렴한 것이 기저를 해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러죠. 시골에 한 50명 사는 마을이 있다면은 이 50명이 다 항상 움직인다면 50명 타는 버스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그 집에 긴급 환자생이 응급 환자생이 그러면은 한둘 움직이려면 오토바이도 있어요. 한 5명 움직이려면 조그만 택시도 하나 있어요. 한 20명 정도 가려면 또 조그만 소형 버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야 원활하지 그냥 한 사람 가도 버스 한 대, 20명이 가도 버스 한 대. 그렇게 보면 아주 비경진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발전소 구성도, 전원 구성도 전원별로 예를 들어서 석탄, LNG 그 다음에 사이즈도 이렇게 크게 적혀 있는 게 이제 내가 제일 앞선 부하란 것이 뭐냐면 건설 현장 부하예요. 제가 이제 신포에 있다 그때 신포 원자력 발전소로 투입을 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인부들 숙소에 저녁에는 불 켜고 뭐 하니까 그때는 조그만 발전기를 갖고 가면 돼요. 근데 좀 이제 가서 작업을 하려니까 용접도 오고 그러려니까 용접이 저기 들어가야죠. 이게 또 발전기를 좀 켜야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자꾸 커지니까 자꾸 발전기를 키워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발전기 큰 놈을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25kW짜리 디젤 발전기를 3대를 보냈어요. 75kW. 그러니까 그런 단계. 저도 그때 다를 때 건설 현장에서 뭐 다른 일 해봤지만 저는 국내에서 건설하면서 전기에 대해서는 아무 불편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뭐 필요하면 갖다 쓰니까. 근데 쉼터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전기가 여기서부터 필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니까 단계 발전기를 중간중간 교체하고 사고 그래야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몰랐어? 그런데 처음 경험을 가서요. 이제 그런 경험을 몰라요. 근데 또 여담이 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한 회사가 저한테 왔어요. 그걸 이제 친구들을 로지스틱 서비스인가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친구가 너 현장에 사람 보내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숙소는 뭐 근데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전담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배에다가 배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바로 전선으로 현장으로 보내고, 숙소도 허벌판 가서 처음에 집 지으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에서 숙식을 다 하고 그 현장 세트할 때까지는 또 무슨 함이라보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로지스틱 서비스 그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돈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 돈 있으면 발전소 짓겠다. 그래 이제 현대 가서 놀래고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우리 중동에 갈 때 다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들 텐트 갖고 가서 텐트 쳐서 자고 그 뭐 바나를 밥에 먹듯이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미국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구나. 근데 그때 우리도 뭐 돈 많으면 배 빌려가지고 몇 개월 가니까 계속 쓰는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아주 좋죠. 이게 그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은 아까 여기서 말하듯이 원료비가 이렇게 적죠. 그 다음에 한번 이 저장을 하면은 3년간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이제 이러한 사태 이렇게 나니까 뭐 길을 위해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이제 풀가동 시키라고 그러는 거 정부에서 나 있는데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원자력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보면은요, 석탄이 991g 킬로와트 아워당 이 정도 나오는데 원자력은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 지금 문제로 따지면은 원자력을 해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력이 부족할 때 우리나라 지금 LNG를 많이 쓰는데 LNG에서 나온 것이 석탄의 절반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NDC라 가지고 내셔널 디터마인드 컨트리뷰션과 그 각의 CO2 감당량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난 정부에 갖고 목표치를 올려버렸어요. 그게 나온다고.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달성 못할 것 같은데 몰라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라늄 1kg은 석유 9,000g, 석탄으로 보면 3,000톤 이런 비슷하게 연료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두개 있었는데 앞에 있어요. 에너지 전기 우리나라 전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 에디슨이 그 전기를 이제 발전기를 만든 것이 1879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로부터 5년 후에 이걸 들여옵니다. 상당히. 네, 근데 얼려들더라고요. 일본보다 3년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86년에 이때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요. 맥케이가 방한해가지고 경복궁 향원정에다가 이제 처음 점등을 했어요. 여로부터 79년으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만 8년 만에 우리나라 창정원에 불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또 대안이 요 전기회사가 한성 전기 주식회사인데 이때 이 고종 황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준 열사를 보낼 때 돈이 어디 있어요? 이 한성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해서 이준 열사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비사에 나와요. 고종이 이준 열사를 가거라 그랬구만. 돈을 줘야 없지. 누가 돈을 줘 그때. 이 한성 전기 주식회사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다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도 이게
전기회사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뭐 예단 내 어머니가 맨날 전기세요, 전기세. 전기를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가만보니까 당신 집 한등 뭐 수도하고 특선이라는 게 있어. 글쎄 어떻든 특선 이전에 전기회사를 만들고 진짜 전력이 팔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초록불하고 근데 전기불 없어도 돈 나가는데 안 쓰지.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전기를 배달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들어와도 내고 안 들어와도 돈 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전기세, 수도세. 그러니까 인프라를 처음에 할 때 투자된 돈을 어디서 뽑아야 돼. 회수해야 하잖아요. 근데 무슨 나라에서 광산에서 뭐 금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돈을 이렇게 걷어서 이제 부담을 시키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전기세, 예? 뭐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도 전기세라고 말해요. 물세, 전기세, 그러지 않아요. 수도세.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처음에 본인이 쓰고 싶어서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쓰고 대단하네. 돈 내. 그러니까 그냥 낸 거예요. 그래서 세금 개념이 예,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야. 아들이 한전전기 전기세라고 하지 마. 전기료라고 하세요. 알았어. 제가 방송 전기를 좀 연구할 걸 가치가 있네. 왜냐면 일본보다도 3년이나 빨리 들어왔고, 네. 우리 전차도 난 일본이 좀 많이 들어준 건지 하여튼 그런 거 아닌가 봐요. 이렇게 그 시대적 사건과 배경이, 역사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연구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나 전기가 생각이 나는데 한전에 다니는 사람 집 애들이 잘 살아. 집에 가면 따뜻하고 완전히 차이나. 그 집에 놀러 오면 겨울에 안 추워. 전기를. 전기로 히팅까지. 뭐 하여튼 그 집만 가면 그때 당시엔 전기 안 풍부했었어요. 그 전기에서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때는 남선 전기라고 그랬나 뭐라 그래서 한전이라 안 그래. 그게 이제 1900년에 종로에다가 이제 최초로 민간점 등을 했더라고요. 민간점등. 일본보다 먼저 들어왔구나. 일본보다. 진곡의 일본 상가는 600등. 여기가 진국이잖아. 네. 그래서 이 동네가.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영월을 주로 가지고 중간에다가 발전소를 많이 세웠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북한이 이제 전기를 탄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승만 박사는 이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았던 거예요. 대단해. 이 팔군사는 유군사는뭐 어떻게든지 화천을 탈환되라. 그래서 그 화천에 거기 댐이 8호라고 거기 중국은 엄청 좋죠. 많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8호 그 로가 오랑캐 8호 그래가지고 그걸 화천 수역을 했기 때문에 이쪽 서부전선이 밀렸다는 거예요. 동부에 그렇게 많이. 파라오를 잡기 위해서 서쪽에 병력을 보냈다. 그때 그 미군 뱀프리 장군인가? 뱀프리. 그걸 어떻게 합치자면 우리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병력이 뭐 다 있었는데 여기는 거고 이렇게 이쪽이 그래서 서해안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윤 회장 말씀 맞다면 한전 사람들이 잘 살았어 그때는. 왜냐하면은 정의로를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투자를 안 하고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야기하면 이제 그때는 남한에 있는 전기회사가 3개가 있더라고요. 경전, 남전, 조선전업. 근데 조선전업은 발전하는 회사고 남전이나 경전은 배전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때 내가 회사 들어오니까 조선전업에 다녔던 사람 이야기가 여름에 비가 오면은 그 다음날 보너스가 나오는데
수력이니까 그때는 수력이 주로니까요. 저기 발전이 좀 더 되면은 풀을 내고 비 오면 뭐 기원 보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61년도에 결국 이제 혁명정부가 3사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참 보면은 지나놓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뒤에도 개인적으로 재산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처음에는 뭐 스위스 은행에 뭐 돈이 잘 있을 것이다. 뭐 근데 몇만 불, 뭐 몇천만 불 그건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없었지. 큰 거에 있는 돈은 전두환이 가져갔다. 나도 박근혜 좀 주고. 개발 도상국가 간에 부패하지 않는 대통령이 안 쓰니까 이때 한국전력을 이제 3사를 통합시켜가지고 발전소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48년 5월 달에 이 단전될 때 남한 전력이 20만 킬로와트입니다. 남한에 있는 것이 저기 어디 수력 그 어디더라 보성강 수력하고 여기 그 우리 중부에 있는 그 수력 발전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나머지는 박충수로 디젤 뭐 그런 건 20만 킬로와트 넘는데 저만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발전소를 막 짓게 정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산업을 하려고 그러니 전기가 있어야 하고 전기가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발전소를 이때 한국전력을 설립시켜가지고 발전소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 뭐 2000년에는 설명량이 이런데 지금 제가 아까 오면서 2006년, 2026년 3월 말 현재 우리가 1억 한 5천만 킬로와트입니다. 1억 5천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700배. 700배. 그런 게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국이, 공업국이 되는 거죠. 여기 이거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언제쯤 당인리는 그것이 그러니까 뼈를 있었어요. 당인리가 어쨌든 건 이제 저기 1950몇 년도에 미국도 당인리에 이제 석탄 발전 썼어요. 당인리에. 한참 뒤에 생겼네요. 그렇죠. 그 1955, 6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부족해져. 그때 ICA에서 당인리, 마산, 뭐 영월 이런 데 갖고 25,000kW짜리 발전소인데 지금 25,000kW 디젤은 7,000이지 25,000 석탄 발전소 25,000kW면 그 나름대로 근데 저는 뭐 그때 당시 당연히 그쪽에 있는 석탄 발전소 때문에 석탄 날라가기 시작하고 뭐 그래도 좋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지금 3사 통합 전에 3사 통합 전에는 저건 전력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좋았어. 아 진짜 잘 살잖아. 아, 그랬으니까 한대리 다 집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윤택해. 현금을 들어서가지고 이제 돈 함부로 못 쓰게 해줘 그걸. 그거 이제 그러니까 발전소 새로 증설시키는 데 이거 많이 쓰더랬지. 여기에 내가 이건 이제 자료를 이치는 이제 이게 1억 4,400인데 오늘 3월 말 보면 이제 1억 5,600인가 그래요. 그래서 10배. 지금 국내 이제 발전소 용량으로 보면은 원자력이 요것은 전원별입니다. 그러니까 발전량이 아니라 이제 발전량은 요거 발전량. 그러니까 원자력이 전체 차지하고는 17%밖에 안 되는데 발전량은 3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은 27%인데 31%를 발전을 하고 가스 발전소는 이제 설비용량은 30%인데 이건 적죠. 이것은 이만큼 오면은 가스가 뭐 계속 타야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설비용량으로 22%인데 실제 발전된 양은 9.2% 10%도 안 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현황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26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26기가. 요게 지금 요 파란색이 운전 중이거든요. 86개 영광에. 그 다음에
울진에 2기, 신안울 2기, 여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6기인데, 울진에 8기, 그 다음에 월성에 5기가 중수로가, 그 다음에 고리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기가 돌고 있고, 여기까지 보면 26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안 쓰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것이, 언더 컨스트럭션이 초록색이거든요. 지금, 고리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2기, 울진에 2기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퍼마넨트 지금 셧다운 된 것이 2기가 있어요. 월성에 1기가 있고, 고리에 1기가. 고리. 네. 근데 이제 고리 것은, 이제 월성 것은 이건 지금, 조작해가지고 경지성 없다고, 문재인 때 억지로 이거 죽여가지고 이거 통으로 걸렸죠. 그 다음 이제 건설 중인 것이, 고리에 지금 2기, 고리하고 울진에 2기. 그럼 4개. 네, 4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여권으로 보면 국토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109위인데 산지 위주로 보면 산지로 국토 64% 산지고 경작지도 있고 지하자원도 인구는 5천만 넘고 그래서 이게 인구 밀도로 보면은 세계 3위 OECD에서는 1위고 그러니까 땅이 주가 적은데 태양광이나 이렇게 화력 석탄 발전소도 저탄장을 넓게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 활용도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원자력 그렇다고 원자력 유전 100% 원자력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전 주장은 불란사가 70%거든요. 불란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불란산도 70% 해도 된다고 제가 보는 것은 그거는 계통이 옆에 나라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으면 보내기도 하고 부족하면 받았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50% 정도는 미니멈 50% 정도는 돼야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한일 간의 터널이 떨어지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전력 보조를 할 수가 있죠. 50% 정도 하면은 에너지 저장, 에너지 안보상. 이번에 호르무즈 위협 적용하면은 지금 가스하고 석유는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남중국의 별다른 난리가 나면은 석탄 실은데도 못 들어옵니다. 이게 큰일 나죠. 그게 국가 강력한 이제 지금 2024년도 수출이 6,838억. 그때 반도체가 1,419억, 자동차가 708억, 일반 기계는 513억. 지금 반도체가 뭐 당연히 그거를 뭐 다 먹고 살죠. 하이닉스 이렇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2000이란 전력 다 소비 업체 30개 기업의 사용량이 이 정도인데 상위 5개 기업에서 이것에 삼성전기가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네, 삼성이 2개가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 정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삼성이 얼마나 쓰는 거야? 반도체가 많이 그러니까 쓰겠지. 이렇게 전기를 써야 제품이 나오는 글쎄 그렇게 게 하이닉스 이렇고 지금 뭐 재밌는 하이닉스는 큰 건 줄 알았더니 삼성에 비하면 뭐 3분의 1이네. 지금 현대제철이요. 저기 있던 게 당진에 있는데 미국으로 갔잖아요. 여기는 전기로 해요. 네. 그러니까 철광석을 전기로 녹이니까 전기요금이 비쌀 거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요. 지금 포스코는 아직도 이제 여기는 석탄 kok수를 쓰는데 여기 이제 자꾸 공해산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전기도를 바꾸거나 그러면 수소 치환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수소를 하려면은 생산은 전기지 뭐. 전기지. 그래서 수소로 하면은 발전 단가가 어때요? 아니 수소로 하면은 그러니까 수소도 생산하면 저기서 이제 원자력으로 하면은 수지가 맞은데 아까 같이 60원 뭐 그러는데 저 석탄 뭐 아니 저 100원 넘어가면 안 되지. 지금 이제 전기 요금 측면을 보면은요.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프랑스, OECD, 미국, 캐나다 한국 엄청 이렇게 싸네. 싼데 엄청 싸요. 네. 근데 이게 싼 게 원자력도. 아니 원자력 때문에 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산업용을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가정용이요? 올려줘야 하는데 안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전 적자가 210조예요. 근데 210조. 그런데 그 가정용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올려줄 여력이 있는 게 네. 그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요금 쓰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이것이 실제로는 요 위로 정도는 와야 돼.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근데 완전히 적절합니다. 한전 적자가 지금 저는 실제로 한전에 또 다녔습니다. 산업용이 싸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 가정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한전 저거 계속 없어질 회사 아닌가 몰라요. 왜냐면은 210조인데 지금 뭐 작년에 이제 흑자 냈대요. 흑자를 냈어. 흑자는 냈는데 뭐 210조를 이죠. 상환할 정도는 아니고 이 금융경호가 흑자를 냈는데 전력 요금 구조를 보니까 제가 다닐 때 산업용이 한 53, 4원 했어요. 지금 190원 가까이 해요. 3배가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가정용 이런 게 이제 산업용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것까지는 지금 표시를 하죠. 한전 적자를 210조를 상환해 주려면 전력요금 안 올리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력요금 올리고 산업용을 올려놓으면 산업용을 그렇게 50몇 원짜리를 그냥 단계 올려갖고 190원까지 올려놓으니까 기업들이 말도 못하고 손 들어오느니 야 그러니까 현재 제처럼 해라 이래저래 하고 노조 문제도 있고 막 하느냐 누구예요? 그 전기요금이 지금 상가 예. 예를 들어서 상업용 여기 예, 명동의 그 예. 상가하고 예. 그거는 이거 가정용이에요. 아니 그건 가정용보다 더 영업용이지. 비싸요. 전력요금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산업용이 제일 비싸고 옛날에는 상업용이 제일 비쌌어요. 그런 상점에 쓰는 것이 그 다음에 가정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산업용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상업용, 그 다음에 가정용이거든요. 그 세 가지 분이 없어요. 아유 또 있죠. 그러니까 가로수라든지 학교, 그러니까 농업용. 그건 농업용 전력은 아마 제일 싸죠. 50원 미만일 거예요.